안녕하세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규범 조사 및 적용 현황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할 한국 폴리텍 대학 대전 캠퍼스 클라우드 보안과 최상용입니다. 이번 연구는 미래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대전 제1고등학교 3학년 박서정 학생과 탐구 활동을 하던 중에 연구 주제에 관심이 생겨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할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정보 시스템의 발전,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개인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를 함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기술적인 또는 관리적 성숙도는 매우 발전하고 있으나 실제 개인정보의 대상이 되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실제적 보장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국내외 규범에서 보장하는 정보 주체의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국외 글로벌 규범 대비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범에 명시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의 차이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국내 기관 및 기업의 정보주체 권리 보장 현황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느 정도로 실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정보주체의 권리 관련 규범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는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부터 처리 제한권을 포함하는 5가지가 있고, 최근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든지 반대권이라든지 자동화된 의사결정권 이런 권리들이 정보주체의 권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요 8개의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게, 그러면 국내 규범적인 측면에서 이 8개의 권리를 어느 정도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8가지를 다 보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주별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규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은 일부 포함하는 부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전통적인 의미의 1번부터 5번까지의 정보주체 권리는 잘 보장을 하고 있는데 6, 7, 8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 분야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분석 대상은 정부기관, 기업, 금융권, 포털, 대학 등의 조직을 임의로 선정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본 게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서 실제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에서는 6, 7, 8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반대권, 자동화된 결정 권리 요거에 대한 것들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어떤 특정 기업에서는 삭제권이라든지 처리 정지권 같은 전통적인 어떤 정보 주체 권리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국내 규범의 한계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과 비교를 해서 이동권과 반대권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권리는 포함은 일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좀 모호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과 기관들이 당연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본 내용이, 그러면 기업들이나 기관이나 조직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내용들을 이제 정보 주체가
행사를 얼마나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권리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요구서라든지 아니면 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서식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나 사이트 주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명시를 해서 쉽게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과 기관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권리 행사의 방법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정부 주체 권리를 보장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비해서 아직도 개선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국내 실정을 반영을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규범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과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 주체 권리를 형식적인 보장이 아니라 실제적인 보장을 위해서 좀 더 뭐 접근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접근의 편리성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개선점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 결과의 의의는 이와 같은 이런 그 실제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해서 정부 또는 기업과 기관에서 정보 주체 권리가 소중하다, 권리 행사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연구 결과고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클라우드보안과 최상용 또는 대전제일고등학교 4학년 박사정 요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